사랑하는 정혜숙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소중한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팬데믹에서의 자유로움이 51년간 감추고 싶은 것 하나 없는 우리 평강교회의 역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 속에서 내 편 되어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교육부서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합니다. 믿음의 분량과 깊이가 다 다르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난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도 체휼하시는 주님을 만난 흔적들을 되새김질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믿음이 자녀로 이어지는 명문가정의 대를 이어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성도들 먹이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편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 지금 대한민국의 건국과 하나님의 이적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자유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기본과 상식이 무너집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재헌절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다시 한번 주님의 이적을 통하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낯색 변하지 아니하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베트남 제16차 새신년 제자훈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침과 이제 막 태동하는 탈북자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이래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주님의 방법으로 선교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힘입어 선교지가 변화되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며 점점 좋아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차렷 인사.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 주의 권능 가득한 나라, 동쪽 하늘 영광의 왕, 우리 주 승리하셨네.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는 나라, 주의 이름 가득한 나라, 내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공부합시다. 대한민국 건국과 하나님의 이적,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는 세력들, 김일성의 토지개혁. 이게 나라를 다 통째로 집어삼킬 뻔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봅시다. 남한의 박헌영이 남노당을 조직하여 공산주의 우월성을 선전선동하여 국민의 77%가 공산주의를 지지하게 만드는 사이에 북한의 선이 김일성이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자마자 북한 주민의 마음을 매료시키는 방법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월성을 선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 쪽의 국민의 77%가 북한 공산당을 좋아했어요. 남쪽에 있는 국민들이.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는 북한에서 토지개혁이라는 가장 달콤한 거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 1번. 김일성의 토지개혁. 김일성의 토지개혁, 이거는요 여러분 잘 알아요. 이건 상식이야. 역사의 지식이라고. 그래서 1번.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 몰수, 무상 배급입니다. 계속 봅시다. 법령 공포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의 이름으로 공포되었습니다. 이거 만든 거는 북한이 아니에요. 스탈린 쪽이에요. 공산당에 의해서 만들어진 토지개혁은 이건 본래가 공산주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을 북쪽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그게 그 복잡한 모든 법을 다 만들어서 공표하기까지 며칠 안 걸렸어요. 이건 북한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읽읍시다. 핵심 원칙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자극적인 구호는 농민들의 열강을 이끌어냈습니다. 몽땅 부자 거다 뺏어버린다. 무상몰수야. 뺏어버려. 몰수요. 그 다음에 무상 나눠준다. 여러분 90%가 소장농 머슴이야. 90%가 환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행기구, 농촌위원회 이것이 가장 교활한 장치였습니다. 이 농촌위원회는 그냥 무상몰수에서 나눠주는 것만, 이 토지에 관한 일만 행정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가 있는지 계속 봅시다. 토지 분배는 정부 관리가 아닌 고농, 머슴과 빈농 중심으로 구성된 농촌위원회가 자, 주도했습니다. 이게 김일성이 저쪽에서 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농촌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 국민들을 내세워서 그들이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네 번째 사심이 뭐예요? 국민재판이잖아. 바로 이겁니다. 인민재판이 그겁니다. 북한의 인민재판은 모든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게 최종 재판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농민위원회라는 게 아주 징그럽고 끔찍스러운 조직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계속 읽읍시다. 이는 단순히 땅을 나누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가난한 농민들이 직접 지주를 단죄하고 재산을 빼앗는 공개적인 계급투쟁의 장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끼리 이간질을 해서 싸움질을 시키는 거예요. 숫자가 어디가 많어? 당연히 소장농과 머슴이 많지. 여러분 A, B, C, D, E 알죠? A, B 이들이 각 사회에서 나라에서 이들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건 상식이야.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한 새끼들 저 C, D, E가 D, E가 해서는 안 돼. 그런데 빨갱이들은 어디를 잡고 하려고 그럴까? 밑에 애들을 지고 해야 돼. 왜? 무조건 맹종하니까, 무능력하니까, 주는 대로 받아먹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A, B 숫자보다 C, D, E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A, B 필요 없다. D, E 갖고는 하겠다. 북한은 이 농민위원회라는 걸 조직을 해갖고 지주들을 패 죽이고 하면서 그것이 혁명의 바로 파워로 삼았다. 그게 무서운 일이다. 그런 짓거리를 하는 낌새를 보이면 나라가 망할 징조이기 때문에 막아야 합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신보는 안 그렇거든. 신보는 AB를 싫어하거든. 계속 봅시다. 이 과정에서 지주들은 인민의 적으로 낙인찍히고 이웃 간의 공동체는 파괴되었으며 모든 농민이 공산주의 혁명의 공범이 되었습니다. 이는 계급투쟁의 한 방법으로 자본주의 말살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냥 간략하게 썼지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격적인 속도, 검령 공포 후 불과 20여일 만인 3월 말에 완료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어? 이는 이는 사전에 소련의 치밀한 각본과 지도가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여러분 해방된 뒤에 무슨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지식이 있다고 이런 거를 만들어서 막 완벽하게 만들어서 딱 시행을 하기까지 20일도 안 걸리게 하는 일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다 처음부터 소련이 준비해서 넘겨준 거다. 그렇게 뻔히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5번 농민의 90%인 소작농과 머슴은 흥분하고 환호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건국될 때까지 반란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걸 그네들은 언제나 지금까지도 자랑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지기까지 남쪽은 연병을 하고 싸우고 별지랄을 다 하고 그러는데 북쪽에는 한 번도 이론이 없었다. 왜? 뭐 소작농과 머슴들이 너무 좋으니까 내용이. 그래서 다음 넘어갑시다. 이와 같은 김일성의 토지개혁은 남한의 농민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 휴전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얼마든지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북쪽의 그런 상황을 남쪽에서 박헌영이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해서 막 선전선동하고 레디오에서 말하고 막 비라 만들어서 뿌리고 그러면서 북한은 그렇게 한다. 남한에서 뭐 얼마나 성질나겠어? 다 계속 읽읍시다. 그래서 남한 국민 중 사회 공산주의를 지지한다는 비율이 투표를 통해 77%가 나온 것입니다. 이건 미국 쪽에서 투표를 한 겁니다. 미국에서 남쪽에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투표를 했더니 77%가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가 되기를 원하며 사회주의 그 사상이 너무 좋습니다. 북한의 이 김일성의 토지개혁은 너무 영웅적입니다. 이게 인간의 삶이 제대로 된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는 50대 50으로 나누는데 북한에서는 25%의 현물세만 내고 75%를 농사하는 사람이 차지하니까 이것이 사모함의 열광과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남한은 지주와 농민이 50대 50이에요. 반반. 가을에 타작하면 딱딱 반 나눠. 근데 북한은 25% 물세만 내면 세금만 내면 75% 농민 거다. 법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와, 천국이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남한의 소작농들과 머슴들이 공산주의 사상의 주입으로 착취자가 지주라고 생각하여 단체로 분노를 폭발합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농민위원회라는 것은 영향을 받은 그걸 그대로 남쪽에서 못 만들으니까 남노당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확산을 시킨 박헌영이 그걸 주도하는 거예요. 3번 소작농과 머슴들이 지주들을 폭행하는 일은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떤 식으로? 안면 때문에 폭력 행사를 주저하는 것을 안면 몰수할 수 있는 다른 면에 가서 지주들을 폭행합니다. 그건 내가 설명을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땅 주인은 막 완전히 갑이지 뭐 길에서 만나면 인사해야 돼. 다 소작농도 다. 왜? 그 소작 딴 데다 주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뭐 절대적이지 지주에. 그 지주는 아주 죽여버리고 싶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지주를 패는데 어제까지 인사를 했는데 두드려 패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면끼리 바꾸는 거야. 얼굴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거야. 용문면
소장론들과 머슴들은 지평면으로 가. 지평전투 알잖아. 지평면으로 가. 몰라. 서로 바꿔서 지주를 패는 거야. 아무도 못 말렸어요. 왜? 90%가 소장론과 머슴이니까. 누가 지주를 보호해 주겠어?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어. 사람이 있어야 보호를 해주지. 절대적인 수치란 말이야. 90%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폭행의 가장 흔한 방법은 소위 멍석말이입니다. 사람을 멍석에 눕히고 둘둘 말아서 집단적으로 몽둥이로 때리고 발로 밟고 합니다. 여기서 잔인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서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둘 말아버리면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거길 짓밟는 거예요. 단체가 올라가서 밟아. 상처가 겉에 하나도 안 나. 골병이 들어버린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2번에 걸쳐서 멍석마리를 당하셔서 나중에 총살당할 때 끌려갈 때 앞에 있는 젊은 사람이 자기가 포승을 뿔고 밤중이니까 해가 달이 이렇게 달이 아주 환하게 떴답니다. 그러니까 풀고는 연장님 전 풀었습니다. 풀어드릴 테니까 같이 뛰시죠. 구름에 달이 들어갈 때 그때 뛰시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몸이 많이 힘들어서 못 뛰니까 나하고 같이 가다 당신마저 자네마저도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난 걱정하지 말고 혼자 뛰라. 그래서 자기가 뛰어서 살아서 나중에 와서 우리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멍석마리는 사람을 골병을 들게 해. 그렇게 해서 빨갱이들이 지주들을 잡아버린 거야. 아셨습니까? 그래. 그 다음에 그리고 남도당에서 인민위원장을 세워 소위 인민재판의 형식으로 죽창으로 죽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동네마다 인민위원회를 만들었단 말이야. 남노당이 밑에서 남쪽에서 인민위원회를 만드는 거야. 농민들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몇 명의 인민위원회만 만들어지면 걔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형법보다도 위에 있어. 그래서 인민재판은 박수로다가 결정해요. 거기서 박수 안 치는 놈이면 그 놈이 또 인민재판에 걸려야 돼. 시작. 이런 남노당의 폭력과 격한 감정이 박헌영에게는 큰 자산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신만만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쟁을 하면 며칠이면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4번.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노당은 잠잠했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정말 아무도 이해 못하는 일이고 박헌영이 펄쩍 뛰다 죽을 일이었고 이 말을 그대로 믿은 스탈린과 김일성이조차도 즐거워한 내용이야.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는데. 남한의 77% 그렇게 인민재판이 일어나고 이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아무리 해서도 일어나질 않아. 폭동이. 5번.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정 신의 한 수입니다. 내가 이런 말 안 써야 되는데 신의 한 수란 말 여기다 내가 그냥 썼어. 신의 한 수야 진짜. 하나님의 한 수야. 자, 그래서 그 신의 한 수가 뭘까? 이승만의 농지개혁. 농지개혁 1. 자유의 초석을 놓은 위대한 수술. 계속 봅시다. 김일성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개혁 방식입니다. 어떻게 다를까 북한하고? 핵심 원칙, 유상 매입, 유상 분배.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여기는 유상 매입, 유상 분배.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작. 유상 매입. 국가는 지주들의 땅을 폭력적으로 빼앗지 않았습니다. 법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사들였습니다. 매입. 그다음 유상 분배. 국가는 농민들에게 땅을 공짜로 주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이 스스로의 땀과 노력으로 땅값을 갚아나가 완전한 자기 땅을 소유하게 했습니다. 예, 소유는 완전히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서로 만들어서 지주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 대신 돈이 없으니까 앞으로 농사 지어서 땅값을 갚아라. 비싼 게 안 했으니까 여러 해를 거치를 해서 충분히 갚을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 다음 이는 공짜에 길들여진 노예가 아닌 책임감 있는 자유 시민을 키워내려는 이승만 대통령의 깊은 철학이 담긴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 전략적 목표, 공산주의의 뿌리를 뽑다. 계속 봅니다. 남한의 암적 병폐를 제거함. 당시 남한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소수의 지주가 대부분 땅을 소유하고 다수의 농민이 소작농으로 살아가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지주를 타도하고 땅을 되찾자는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이 가장 잘 먹혀드는 화약고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화약고의 심지를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화약고의 심지를 제거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안 터져. 일어나질 않아. 폭동이 전혀 안 일어나. 그게 뭐예요? 소작농을 지주 만들어줬으니까 전혀 다 바뀌었어. 아니 지주가 됐는데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냥 갑자기 지주가 됐으니까 끝인 거예요. 근데 북한은 어떻게 했어? 자기가 지주가 되는 건 아니야. 지주는 당이야. 여전히 소작농이야. 다만 75%를 먹을 수 있다는 점이 50%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지. 아멘. 그런데 남쪽은 지주가 돼버렸어. 몇 퍼센트고 뭐고 없어. 네 땅이야. 이래서 폭동이 안 일어난 일이다. 신의 한 수는 이렇다. 아멘. 계속 봅시다. 북한의 토지개혁의 한계, 이는 농민들에게 완전한 소유권이 아닌 국가로부터 허락받은 영구 경작권만을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땅의 최종 소유권은 암묵적으로 국가, 즉 김일성에게 유보된 것입니다. 농민들은 지주라는 개인 독재자에게서 해방되어 국가라는 거대한 절대 독재자의 소작농이 된 셈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나중에는 25%고 뭐고 없어. 다 없어. 이거 다 국가 거야. 생농식들 그냥 농사지어 배급만 받아. 옛날 50%가 너무 그리워지게 했어. 완전히 사기꾼들이지, 그지? 공산당이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계속 읽을까? 자작농 창설을 통한 중산층 육성. 자기 땅을 가진 농민 자작농은 공산주의 혁명에 동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졌어. 자기가 지주가 됐으니까. 계속.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신분 상승이 된 것입니다. 빈곤층이었는데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 상승이 돼버려서 D2였는데 A, B가 됐어.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아해졌어. 그럼 양아치 같은 짓을 하면 안 돼. 멍석마리 같은 거 하면 그건 잔인한 짓이 안 돼. 그건 안 돼. 멍석마리가 전쟁이 일어나고는 한 번도 일어나는 일이 없어. 지주가 된 뒤부터는 우아하게 사는 거지. 얘기가 여러분, 이 우아라는 말이요 실제 어떻게 그렇게 쌍스럽게 살 수가 있나. 이 지랄들 했다니까. 멍석마리 하던 놈들이 빨간 띠 되고 금방 달라졌어. 인간들이 돈이 최고야. 아니야, 땅이 최고야. 계속 읽읍시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체제를 수호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 됩니다. 이젠 이 나라는 지켜야 된다고 아우성인 거야. 이거는 막 이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이 개혁은 대한민국 중산층의 뿌리가 되는 자작농 계층을 인위적으로 창설한 위대한 사회 개조 작업이었습니다. 이승만이는 천재야. 그리고 그를 도우신 성령의 역사는 더 천재야. 그럼 4번. 법치주의와 사유재산 원칙의 확립, 폭력적 몰수가 아닌 법에 따른 보상과 분배를 통해 사유재산은 국가가 보호한다라는 자유민주주의 대원칙을 바로 세웠습니다. 사유재산은 국가가 보호하겠다.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편안한 거야. 아멘. 저쪽은 눈치를 보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된 75% 먹는 거야? 응? 그러니까 조금 이따 더 뽑아가더니 더 많이 뽑아가더니 다 내놔.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전쟁 안 해요. 지킬 게 있어야지. 예? 여러분, 모든 게 다 당 거야. 공산당 거야. 지킬 게 없는데 왜 목숨을 바치니? 여러분, 공산주의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본 일이 없는 것입니다. 베트남 하나만 이겼어. 베트남은 베트콩 때문에 이긴 거야. 간첩 때문에 이긴 거야. 그 다음 읽읍시다. 90%의 소작용과 머슴이 땅 분배로 지주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싸울 적이 누구이겠습니까? 적이 없어졌습니다. 적이 없어졌어. 대한민국 내에는 이건 적이 없어. 대한민국만 지키면 돼. 아니야, 지 땅을 지키면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4번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자신했던 박헌영의 남로당 봉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어를 읽읍시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도 하지만 평생 꿈도 못 꿨던 자기 소유의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운 것입니다. 이것이 박헌영의 남로당의 봉기서를 처음부터 없는 것처럼 지워버렸습니다. 서울에서 3일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봉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쟁에 돌입했지만 이미 앞에서 확인한 바 같이 그들이 장담했던 일주일, 열흘 내에 남한 공산화 통일은 실패합니다. 내가 썼어도 잘 쓴 것 같아, 결어를. 진짜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한번 해야 되잖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켜져 왔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극기라면 진절머리를 치는 새끼들이 나라를 다른 곳에다 떠받치려고 그러고 대한민국을 미워하고 저주합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귀 외에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편에, 나라 편에 설 것입니다. 다 같이 손을 모아서 한번 합심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